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BJ 추적.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BJ 추적입니다. 네, 몇 개월 전에 최군의 군기피 의혹에 대해서 BJ 추적 1편과 2편을 제작하고 참 오랜 시간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시간에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 BJ 추적의 4회, 5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BJ 추적 최군의 군기피 의혹 3편 최군과 조울증 편입니다. 이 조울증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합니다. 이 조증과 우증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상당히 관심을 집중하게끔 하는 보도자료가 배포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2016년 9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울증은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은 증상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그런 진료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3급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 9월 22일 목요일에 오후 2시 50분에 세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공판은 진행이 마감을 했고요. 뭐 변수가 있다면 다시 재판을 속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월 13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시청자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10월 13일 선고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하단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병무청 항소심의 주요 쟁점 첫 번째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시행했는지의 여부. 최군은 중앙일보에서 1심에서 개그맨 최군이 승소했다는 기사가 뜨고 나서 나중에 입장 발표를 하면서 소송을 한 이유를 밝히면서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고 그게 인정돼서 승소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로 공지를 올렸는데요. 자, 두 번째, 최군이 주장하는 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에서 조증의 인정 여부. 우울증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단독으로 심각하게 되면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조울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10월 13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6년 9월 18일 지난주에 보도자를 배포했고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자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제 이 BJ 추적 3편 최군 편을 제작 준비하면서 이 포털에서 검색하면서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래서 이 BJ 추적에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죠. 자, 이곳에서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또 진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분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 한창환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과 직접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한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없이 보여드리기 전에 또 보여드려야 될 게 있죠. 네. 워낙 또 불신의 사회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할게. 제가 지금 뭐 대본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끊김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보도자료. 자, 요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도자료를 9월 13일 날 7장의 매수로 배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 게시판에서 누구나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기복 심한 기분장애 조울증 40%가 50대 중년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진료 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저기 보시면 보도일시 엠바고가 9월 18일 일요일 12시 이후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주 9월 18일, 19일 일요일, 월요일에 보도가 집중적으로 됐었습니다. 자, 조울증은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양극성 장애로도 불립니다. 조울증은 극단적인 기분 상태의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증보다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우울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군면제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조울증은 상당히 그 돌발적인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군 면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울증도 가장 심각한 단계가 되면은 뭐 자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울증이 심한 주부가 자신의 어린 아이들과 뭐 투신을 하는 경우도 그 많은 언론으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단독으로도 상당히 심하고, 근데 이제 조증 단독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 돼버리면 이게 심해지면은 상당히 군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처방과 함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위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한창원 전문심사위원은 조울증은 우울증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진료를 기피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 권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심사평가원의 한창원 전문심사위원 한창원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은 잠시 후에 편집 없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그대로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최군과 관련해서 최군이 군 논란이 되고 나서 1심 끝나고 나서 올린 2개의 공지, 그리고 이전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과했던 공지, 그리고 최군이 OESN과 인터뷰한 내용,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BJ 추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사평가원 한창원 교수님과 한번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서 네. 그 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특히 그 음주나 뭐 약물 네. 이용에 이제 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모든 조울증 좀 상태가 아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예예 겹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감정 기복이 좀 있고 예민한 사람이 음주 같은 거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겹친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주를 뭐 일주일에 3, 4회나 뭐 그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도움되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치료할 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치료받기 전에도 겹치면은 두 개를 다 치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 술 먹은 네. 것에 그 부분. 술이 갑자기 중독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예.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까지는 둘 다 있어서 그냥 기분 변화가 막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든다 이제 그런 거고요. 네네. 남보다 조금 더 있었는데 그 숫자는 아직 거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치료할 때는 조울증을 치료하려면 술이 방해물이 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치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네. 거는 분명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둘 다 치료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우울증일 때요. 양극성 우울이든 그냥 우울이든 알코올 환자들의 절반 정도 네. 한 절반에 가까이 참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같이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알코올에 오래 먹고 알코올 중독자까지 됐을 때는 참 시달리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은 우울증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 30% 40% 이상이 겹쳐가지고 네네. 그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코올도 치료 안 되고 우울도 잘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치료에 일부는 욱하면 이제 자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만 고칠 게 아니라 우울도 같이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런 예. 거예요. 그거는 이제 30-40%가 넘고 한 반 가까이 되는 건데 조울증이나 이럴 때 알코올은 몇 %라는 건 없어요. 예. 발표가 통계가 걸리지 않아서. 근데 그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네네. 좋았다 나빴다 할 때는 술 찾기가 더 쉽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은 그 우울 시기예요. 양극성의 우울 시기에는 사람이 우울하면 기분 전환하려고 술을 찾기 쉽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거는 중독자는 아니에요. 예. 알코올 우울이 있을 때 그냥 우울증만 있는 거든 조울증에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사람이 허전하니까 술을 찾기 싫어서 습관이 좀 술로 자꾸 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까지 되는 건 예. 그럼 조울증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심한 환자가 네. 계속해서 이제 음주를 과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치료할 때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해지기 쉬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좀 바쁘신데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면 네네. 그 이제 이 정신과 그러니까 조울증에 걸렸을 때는 그 약을 먹잖아요. 그럼 그 약의 치료약에 그 수면 성분이 많이 들어 있나요? 수면 예. 수면제 성분. 아니에요. 수면제가 아니라 조울증은 실제는 환자를 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그냥 상상하실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 오락부장 네네. 오락부장의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냥 예. 막 웃기려고 해서 그거 한 10배쯤 막 들뜬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말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사업도 막 넘치고 밤꼬박 새서까지 막 폐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거뜬하게 온갖 걸 막 해요. 막 예전에 유행할 땐 등산도 막 1시, 2시 막 등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잠을 안 자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약이 들어가면서 잠을 자게 해요. 예. 그래서 수면제를 먼저 주는 것보다는 잠을 안 자도 거뜬합니다. 네. 밥을 안 먹어도 나 힘이 넘쳐 그러고선 얘기하기 때문에 식사도 안 하고 막 힘이 실제 넘칩니다. 조증 한 1주, 2주, 3주 될 동안에요. 네. 그래서 잠도 안 자고도 밤새서 뭘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때 밤새면은 다음날 피곤해서 지치는데 조증 환자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졸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 1, 2주 지나면 탈진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잠을 많이 자게끔 약들을 쓰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수면제를 쓸 수도 있지만은 치료약을 써서 잠잘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수면제, 그러니까 제가 잘 의학적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네네. 치료제와 수면제는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수 있게끔 치료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이제 뭐 그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 네. 나는 지금 뭐 좀 안 좋아가지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 이거는 그럼 좀 맞지 않는 말이네요. 치료제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치료제를 먹었더니 한 1, 2주 지나고 좀 병이 안정된 다음에 좀 졸리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지는 않는 거군요. 그래. 예,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잠을 안 자고 막 활동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걸 싫어해요. 예, 예. 우쭐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예. 약 먹어가지고 병원에서 약 먹어가지고 그 우쭐한 걸 없애려고 하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자려고 그러니까 약 먹는 걸 싫어해요. 막 재우려고 한다 그러고 생각이 넘친 걸 다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 막 그 과대망상까지 가거든요. 네네. 나는 막 대단한 발견가다. 뭐 이 시시한 회사 같은 데 안 다니고 나는 좀 있으면 엄청난 회사 사장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네네. 그걸 약을 줘서 줄이려면은 기가 죽잖아요. 예예. 그래서 치료를 잘 안 하고 이제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예. 예. 기사를 뭘 쓰시려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이 관련된 그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아마 제작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좀 바쁘신데 갑자기 연락드려서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처방에 의해서만 되고 근데 만약에 환자가 그거를 약물 남용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안 먹다가 아까 말씀 그 조증처럼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다가 먹으면 이제 그 기분이 다운되니까 그거를 이제 악화됐을 때 한꺼번에 먹는 걸 보아야 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거 외에 또 약을 구해다가 먹는 걸라고 볼 수가 있는지. 아니요. 약을 더 구해서 먹긴 잘 않고요. 예예. 약을 안 먹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탈진하거나 할 때는 자야지 그러면은 약을 두세 배 먹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예. 그리고 아주 극히 적지만 자살을 하면 또 그걸 한 10일치나 뭐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자살 쪽으로 가니까 좀 다르고요. 네네. 약을 쭉 안 먹다가도 약이 이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네네. 지치잖아요. 예예. 남들 눈치 보고 외톨이가 되고 지친 다음에 그럼 약 먹어야지 하다가 잠 푹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푹 들면 이제 차분히 먹으면 되는데 급하다 그러면 이제 약을 두세 배 먹게 돼요. 그건 남용이나 오용은 아니고 조금 더 자려고 이제 먹는 거죠. 좋은 뜻으로는요. 네네.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양을 많이 먹으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이 치료가. 먹으면 안 되죠. 예예. 그 약물 남용이라고 감정을 받을 정도면은 꽤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남용이라는 감정을 받으려면은 조증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남용은 이제 환자 스스로가 자꾸 더 먹는 거.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있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대개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우울증이었었고 지금은 조증이고. 그게 한꺼번에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저번엔 몇 년 전 내가 우울증이었었고 또 3, 4년 전에는 조증이 있었고 2년 전에는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이제 주기적으로. 근데 뭐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나요? 막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뭐 좋았다가 굉장히 적어요. 선합형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선합형까지 서술하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예.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런 정도면은 병원에 입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조증은 처음에 입원하게 돼요. 예예. 왜냐면은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표 내기 일수고요. 네네. 회사 차린다 그러면서 계약하고 자동차 임대 내고 카드로 다 끊고. 네네. 여자들은 내가 굉장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또 남자들 막 좋아하게 되고 보통 때 없던 그 에너지가 넘치면서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 예예. 그래서 그거 다 물러야 되거든요. 예.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심해지고 자꾸 진행되면은 아예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돼요. 그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약 그 이제 상당히 좀 심한 경우인데
사회에서 막 뭐 엄청난 성과를 내거나 막 엄청난 무슨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병이 회복됐을 때요. 예. 양극성 장애 일부는 머리도 좋거든요. 네네. 그리고 병이 회복됐을 때 바탕에 약간 에너지가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병이 회복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작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뭐 시인이라든지 음악가들의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예. 네, 그래서 그거는 병이 있는 동안에 되는 건 아니고 병이 있는 동안은 어떤 영감을 얻고 병이 회복되면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냥 밋밋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 대단한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그 마음이잖아요. 무의식적이고 증상조차요. 그래서 예예. 그게 지난다면은 약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회복된다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예. 그게 요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아가 강하다고 얘기해요. 예예.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죠? 에고의식이랄까 자아, 주체성,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예예. 그래서 병을 뭐 우울증 앓고난 사람 중에도 자아가 강하면은 참 좋은 사람이 사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서술하면 또 좋죠. 그 마지막으로 그 저기 그 정신과 치료를 해서 이제 입원을 하고 네. 그 아까 양극성 정동장애가 정동장애. 예, 그게 좀 심할 경우에 그 입원 치료할 때 뭐 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되게 이제 그 정신과 환자들이 많은데 예. 그 집단으로 같이 입원시키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폐쇄병동이 돼요. 네. 왜냐면 그냥 입원하면 금방 집에 가버리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한 3, 4주 정도 하면은 좀 나아지고 가족은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보호자의 동의 동의도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 와가지고 나는 뭐 가족들한테 알리기 싫다, 나 혼자 치료받겠다 이런 경우는 아니 좀 어렵. 그래도 되긴 되는데 예. 또 금방 집에 가겠다 그러죠. 예예. 하루쯤 있다. 네, 그래서 보호자 동의도 이제 필요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병을 좀 심각하게 알고 있는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나요? 초기엔 잘 모르죠. 병이라고 생각, 성격이 좀 유별나 이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뭐 알리지 않고 혼자 치료를 받는 데는 좀 한계가 혼자 치료할 수 알리지 않은 병원 다니는 거 알리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예예. 혼자 병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조증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개발했을 때 예.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뭐 이런 관심이나 그다음에 뭐 네. 이런 저기 그 내용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 조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가족이 격려해줘야죠. 근데 혼자만 그걸 숨기고 있으면 좀 치료되는데 좀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조증됐을 때는 자기 자신도 뭔지 모르고 에너지가 넘칠 때 병원에 올 리가 없고요. 네. 치료를 해서 낫고 또 재발될 때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내가 병이 재발됐구나 병원 빨리 가야지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일부는요. 그 사람은 이제 가족하고 얘기 없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가족한테 알리면 아참에 이혼된다 뭐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예. 남자고 여자고 가족이 알면 안 된다 해서 빨리 병원 가서 빨리 고쳐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재발했을 때는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오기가 어려워요. 예예. 네. 아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아까 그냥 이론으로만 전달됐는데 잘 해가지고 작품을 좋은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일단은 네. 그러면 일단 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아주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음주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약이나 소화불량이나 할 때도 음주는 피하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네, 네. 뭐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그 다른 것보다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을 같이 듣는데 술을 먹어 약효가 좀 깨지고요. 네. 더 지치게 되고 해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라는 게 맞나? 예. 이게 혼란이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안 돼요. 다른 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약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먹잖아요. 소화불량할 때도 막 그렇고. 근데 감기약이라든지 예. 어떤 약들은 네. 노혈압 중에서 어떤 약은 술하고 관계 없다까지 밝혀진 게 있습니다. 예예예. 그런 거는 같이 먹어도 뭐
조금 먹을 때 얘기죠. 많이 먹으면 과음, 그러니까 거의 폭음 정도, 폭음 정도일 경우에는 폭음일 때는 어느 거나 안 좋지만 예. 조금 마실 때도 괜찮은 때가 있는데 예, 도중 정도의 약은 알코올 들어가면 좀 지쳐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 의사 심할 선생 때는 끊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강조를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특히란 말이 저도 들어가가지고 네네. 근데 둘다 해요. 예, 네. 이제 교수님 말 들으니까 확 좀 직접 들으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좀 15분 동안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 조울증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평가원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발표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심사평가원의 한창원 교수님 전문 심사위원으로 좀 계시는데. 빅데이터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사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진료 관련된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데이터가 믿을 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처방과 함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위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입원 치료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치료가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개그맨 최근을 오랫동안 방송을 최근 전성기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중간에 입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치료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 요 기사 내용입니다. OSEN과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 지난 4월 5일 16시 38분에 OSEN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최근 병역 기피라뇨? 약 없이는 살 수 없는데 3월 말에 중앙일보에서 개그맨 모 씨가 그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고 그걸 바로 이제 인터내셔널 뉴스 커뮤니티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건 그 개그맨 최군이다, MBC 공채 개그맨 최군이다라는 걸 다 밝혀서 또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일파만파가 됐었는데 자, 이 기사 내용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 한 인터뷰입니다 언론사랑. 근데 단독으로 했는데 그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또 기사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미 승소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했냐는 OSEN의 정준하 기자의 질문에 최군이 답변을 합니다.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척분들까지 다 알게 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너무 힘들고 지금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아까 요 기사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자,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조울증이 특히 아까 우울증은 이제 본인이 막 우울해지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이 조증은 상당히 그 돌발 행동으로 남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관심이나 이런 격려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그 보도되고 논란이 되자 그때 알았다니까 3월 말에 보도되고 이 인터뷰가 4월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2주? 네. 2주도 안 됩니다. 한 1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게 알려져서 자기 가족들이 몰랐는데 지금 힘들어해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다니고 있다. 자기가 현역을 가기도 힘든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을
비밀로 해가지고 이제 알아가지고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위로해 진정해주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울증은 자기가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조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심사평가원의 한창환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심사평가원의 한창환 전문심사위원 교수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하나하나 어떤 점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은 이제 논란이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논란이 심각하게 되자 최군이 자신의 방송국에 올린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5일 15시 33분에 군대 관련 입장 표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재판이 시작된 처음 저는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의 사실 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습니다. 실제 병원은 다녔는지와 치료 과정 속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 10일간 입원하여 정밀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개그맨 출신이며 활동 내용 및 기사,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자료까지 담당 전문기관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저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 병명을 받았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받았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의 자료 제출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군대 관련 입장 표명에서는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10일간 입원했다는 얘기입니다. 10일간. 그러니까 10일 곱하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들었겠지만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정을 위해서 10일간 입원한 그리고 이제 통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내용. 자, 이런 걸 가지고 평상시에 CCTV라든가 그 대부분의 방송 활동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과연 판단을 내렸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성 정동장애 이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되는 조울증은 상당히 그 음주를 또 폭음에 가까운 음주를 하게 되면은 치료에 방해가 되는데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여기에 또 약물남용이 나옵니다. 아까 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약물남용 안 먹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건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이 정신과 담당 의사가 지금 이 상태가 이러니까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아까 한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조울증 약은 약간 좀 이제 그 우증, 돌발적인 이런 것들이나 이런 막 기분이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오락부장의 1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의 이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은 야, 막 떠들어봐, 막 까불까불하고 막 춤추고 이 정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정도인데 그거의 10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약을 복용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가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군이 4월 5일 날 올린 공지사항에서 과연 양극성 정동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얼마나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는가에 대한 소명. 그러니까 보면 약물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다른 데서 구하지는 않는다 거의. 그러면 그것도 위험하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대부분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을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조증이 있을 경우에 이 약을 먹어도 다운이 되고 근데 만약에 조증이 아닌 가운데에서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운이 되겠죠. 자,
자기가 조증이 있다. 막 그 오락부장의 10배의 지금 조증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약을 먹으면 그 조증이 다운돼서 진정시키기 때문에 그게 불만일 수도 있겠고 약을 안 먹는 경우가. 근데 아까 한 교수님대로 2주 정도 되면은 체력이 방전돼 가지고 이제 막 탈진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약을 계속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어서 약물남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까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만약에 조증이 아닌데 그 약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먹게 되면 오히려 졸리고 더 다운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요 공지사항은 최군이 이제 지난 3월 말부터 4월에 논란이 되자 소송한 이유, 그러니까 저렇게 밝혀졌는데 소송한 이유가 뭐냐? 저기 병명 우리가 자료 못 봐서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4월 15일 한 10일 보름이 지난 후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소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신체 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년 11월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 검사를 받았고 2014년 2월 26일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신체 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을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2014년 2월 26일 신체 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체 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위 판결문의 내용대로 저는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될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위와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 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의 병역 면제 판결이 아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다시 판정하라는 판결입니다. 저는 다만 공정하게 위법 없이 검사받고 판정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입니다. 자, 최고는 지난 4월 15일 18시 36분에 소송을 한 이유가 병무청이 병역법을 위반한 거다.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 공정하게 다시 그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받고 싶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과 의혹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지난 9월 22일 9월 20일 전에 그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그 전에 병무청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시행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부분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우리는 그 최군이 주장하는 아까 그 병역법에 표현했던 임상 심리사 이게 정신과 전문의다. 그렇잖아요. 임상 심리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전문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다가 최군이 그동안 그때 당시까지 제출했던 진료 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했고
그다음에 최군하고도 면접 직접 만나서 했다. 그러니까 진료를 감정을 했다. 그 결과 상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역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사실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출을 못했을까? 근데 그 자료를 찾아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전에는 그걸 제출해가지고 이걸 뒤집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판결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제대로 재판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병역법에 의거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심리검사를 했다라는 게 제출하기 전에는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신체검사나 심리검사를 안 했다는 최군의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작용할 수가 있지만 이게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병무청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재판을 항소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판을 다 갔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판결의 그 부분도 그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군 생활, 군 조직 생활을 하기 힘들다. 뭐 그런 뉘앙스가 아까 제가 그 최근의 공지 4월 5일 15시 23분에 올린 군대 관련 입장에서는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를 10일 후에 아까 그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군대 관련 입장 표명은 감정 결과 자기가 양극성 정동장애,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 변명을 받았고 감정 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 그리고 군복무 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역 처분은 부당하다. 지금 이런 표현, 이런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공지. 근데 10일 후에 올라온 소송을 한 이후에서는 병무청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법을 위반해서 제대로 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다. 예, 앞뒤가 좀 안 맞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4월 5일 날 올린 곳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나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군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다. 그런 판결이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소송을 한 이유가 제대로 된 정당한 신체 검사와 그리고 심리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공정한 그 처분을 받기 그런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낸 거다.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저만 앞뒤가 안 맞는 건가요? 네. 자, 아무튼 이 공지를 살펴보고 아까 한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잘 그 합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확인할 부분이 있죠. 자, 그럼 과연 왜 개그맨 최군의 이 논란이 이렇게 일파만파 돼가지고 지난 3월 말부터 지금 9월 말까지 계속되고 있느냐? 최군은 그럽니다. 내가 아파서 그렇고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정당하게 신체 검사, 심리 검사를 안 해서 소송을 낸 건데 아파서 그렇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에 기자를 고소하고 많은 네티즌들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방송에서 뭐 소장을 공개하는 등 공포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효과로 최근에 개그맨 최군이 야외 방송을 다시 활발하게 재개를 했는데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홍대 야외 방송을 하는데 한 젊은 시민이 최군 군대 가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개그맨 최군이 수천 명이 보는 방송 앞에서 그 시민맨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가서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그 욕설 이후에 한강 근처에서 야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자전거를 탄 그 시민이 중년 시민이 사과해라.
죄 짓고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가로수길에서 이제 술 먹방을 하고 있는데 하루도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술 먹방을 하고 있는데 2층 쪽에서 케이크 조각을 누군가 던지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는데 왜 아파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난릴까요? 자, 병무청에 알아본 결과 이번 소송에서 최군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 현역 처분을 다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말했듯이 나는 병무청에서 제대로 된 병역법에 의거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안 해서 소송을 냈다라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문의를 해보니까 이번 소송에서 현역 입영 처분 가처분 취소 소송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군이 승소할 경우 다시 병무청에서 현역을 처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군이 말한 그리고 제대로 된 신체 검사 병역법에 의거 신체 검사나 심리 검사를 병무청에서 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이전에 제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최군은 하나의 명분이 사라진 거죠. 가장 큰 명분이 본인이 밝힌 명분이. 자, 최군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그러면 최군이 분명히 현역 입영 대상인데도 왜 논란이 됐느냐? 첫 번째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했죠. IMBC 손바닥 TV에서 박명수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박명수의 질문에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는 녹취 파일을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못 채우던 날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군 입대하는 날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요? 여자친구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군대에 가게 된 저는 너무 미안해 차마 기다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저에게 이런 손바닥 TV 손바닥 편지가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영상 편지로 표현할래요. 야, 우리 손지훈 군. 손지훈 군. 참. 우연찮게 또 이렇게 섭외가 됐네요. 이게 좀 사연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연인데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네? 준비를 하죠. 전날. 아이고 많이 힘들겠네요. 일단 뭐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갔다 왔죠. 대부분 새벽에 준비하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손바닥 TV에서 발언한 내용이고요. 또 아프리카 TV에서 뭐 LG 관련된 뭐 CF 촬영 관련해서 탤런트 여성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또 나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는 내용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 로맨티스트네. 그렇지. 그래도 몇 년 연애하실 것 같아요. 되게 한 남자만 보고 연애하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 한 최소한 7, 8년 정도는 하셨지 않았을까? 7, 8년 정도. 아니 좋은 거죠. 한 남자만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여자. 그렇게 오래 해야지 사랑을 할 줄 아는 건가요? 아니 너무 짧게 무슨 이틀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면 사랑했다고 하기에는. 그건 투나잇이 너무 짧죠. 투나잇. 네. 그럼 이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역시 배우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몇 살이- 26세. 26세. 네, 26세 당시 미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단독으로 병무청을 취재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현역 입영 대상이다라고 이런 사실을 저희가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최군이 사과문을 올립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비판이 일자 그 사과 내용을 살펴보면 네. 자, 요겁니다. 2012년 5월 29일 16시 38분에 올린 건데요.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방송 도중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을 살만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입니다.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백이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병역 기피의 의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국방의 의무는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쿤투비와 최군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에서 임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꼭 국방의 의무는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이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최군 행동했을까요? 이 사과문은 하루도 안 지나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 관련된 질문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 강퇴가 되죠.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를 올리고 나서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군대를 미필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런데 저도 뭐 이제 41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누군가 뭐 지금 이제 이 병역 기피 의혹 문제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을 못 오고 있는 유승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고의 발치 논란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안 보는데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군 연기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MC 몽이나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한 경우는 제가 참 많이 겪어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더 화를 내는 것 같고, 아니 그 명색이 또 MBC 공채 개그맨이거든요. MBC 공채 개그맨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송 생활하고 수많은 인기와 많은 수익을 시청자 덕분에 얻었던 최군이 MBC 16기 공채 개그맨이네요.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사과문 잠깐 올렸다가 잊어버리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은 사람들이 하자 자기 이제 카메라 스텝과 방송을 하면서 비하를 하게 됩니다. 현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어쩌라고? 내가 족 같으니까 너도 족 같으라고?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까이는 게 보면은 아 씨발 공익도 족 같은 새끼들은 족 같다고 얘기하잖아. 예 맞아요. 저도 그게 당연히 야 해병대 갔다 온 형이 얘기하더라고. 나 존나 편하게 생활했다고. 사람의 차이지 씨발. 무슨 맞아요. 군대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아 씨발 뭐 다들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나봐. 그러니까요. 아 몰라. 다들 뭐 삼천교육대 갔다 오셔서 맞아요. 말똥 먹고 나오셨나. 인방이 한번 볼까? 실시간으로. 최군 필도 군 문제만큼은 이쯤에서 체크해야 될 최군 병역 관련 짤 2개. 자, 보시다시피 미필인데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의 행동 사과문도 삭제하고 또 강퇴하고 이후에는 현역을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삼천교육대 말똥 발언으로 논란이 됩니다. 자, 본인이 당당합니다. 자, 최군이 아프리카TV 자기 개인 방송에 글을 올리고 채팅창을 올려놓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뭐 보도한 기자와 네티즌들을 고소하면서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인터뷰할 때 직업 군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지금? 아니요 여자친구 있어요. 어쩐지 좀 많이 잘생겼어. 나이가 22? 21살. 21살. 그러면 96년생이시고. 네. 근데 키도 크시고. 약간 하시는 일이 솔직히 약간 연기. 직업군인이죠.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잡솔저는 제가 약간 형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제 작아지는구만. 자, 본인이 야외 인터뷰 방송을 하면서 어떤 훈남 남성이 서 있으니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직업군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자리를 뜨죠. 자, 모르겠습니다. 조울증이라는 아까 한 교수님도 조증은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과연 저런 그 상황이 가능할지 조증이 있는 사람이 그건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BJ 추적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인에게 군대 가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 최군 군대 가라를 시전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저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로 성질 같아서는 진짜 가서 씨발놈아 뭐라고? 개새끼야? 야 나랑 뭔 상관이야 네가 개새끼야 남이사 가든 말든 씨발놈아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방송 중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방송 중 카메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는 약자입니다. 예,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저도 사람인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평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이도 어린 놈이 와서 그러고 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저도 개새끼가 야 씨발놈아 너 나 알아? 개새끼야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진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이게 방송하는 사람은 참아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대단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참아야 됩니다. 진짜 참아야 돼요. 네. 네. 진짜 저 마음 같아는 그렇죠. 마음은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해하려고 하고 그럴 수 있어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대 야외 방송 중에 한 젊은 시민이 최근 군대 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응을 합니다. 자, 조증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우울증인가, 뭐 조증까지 한 조울증인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조증은 충동적이다라고 아까 한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까불까불하는 오락부장의 10배다. 그렇다면 저럴 때는 상당히 그 앞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 앞에서는 차분하게 넘겼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그런데 그 없는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수천 명이 보는 방송에서는 저런 쌍욕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재판은 이제 10월 13일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판사님이 재판장이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는 때가 아마 10월 초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주장보다는 공지사항과 그리고 이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보도된 조울증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하시고 분석하신 교수님, 한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심사위원 한창환 교수님이신데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또 시청자분들이 보낸 요점이 있습니다. 동일인을 진단하더라도 정신병 감정을 위해 병원에서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것과 이 사람이 CCTV 같은 영상 자료로 약물을 먹으며 일상생활, 대화,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의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연세대 전문의 측의 최군은 자신의 활동 내역 등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병무청에 어떠한 최군 측의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전문의는 병무청 측, 최군 측의 자료만 받고 입원 및 판단을 했을 뿐이다. 병무청에 문의하여 최군의 1심 때 연대 전문의 측에 어떠한 병무청 측 자료가 제출됐는지
음주의 여부는 연세대 전문의 측에서 알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신과 환자들 특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이는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연세대 전문의는 이 사실을 포함한 현재의 최군을 감정할 수 있으며 최군의 음주를 해서 병을 키운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보다는 형사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최군을 진료했던 의사의 진단서에 최군의 음주 사실 및 입원 치료 시 주의사항에 알린지 여부, 입원을 시켰느냐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시청자분은 조울증에 수면제를 먹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정신과 치료의 대부분의 경우가 수면제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가 한 교수님의 말씀으로서는 이 수면제와 치료제는 구분이 엄연히 된다. 그래서 조증, 이 조울증의 조증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수면제가 아닌 치료제를 그 조증 치료제를 먹는 것이고 그냥 수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놓친 게 저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뷰 내용 있죠. 인터뷰 내용. 그 OSEN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월 15일 지난 4월 15일 18시 38분에 OSEN 정준하 기자와 단독 인터뷰인데요. 최근 병역 기피라뇨. 약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직도 상황이 안 좋은가라는 OSN 기자의 질문에 최군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 주변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도 약이 없으면 방송을 못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그 인터뷰 내용을 볼까요? 이미 승소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했나?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들은 몰랐고 주변 분들, 자기 최측근은 알았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약이 없으면 방송을 못 해요. 정신과에는 2007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꽤 오래됐죠. 약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창환 전문심사위원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면제 먹는 거 아니다. 수면제 먹는 거 아니다. 그 조울증 치료제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치료제는 치료제가 따로 있다. 구분을 해야 된다. 물론 그걸 먹으면 수면을 유도하는 거는 있지만 일반적인 수면제와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신경안정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요 라고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판결을 재판장이 할 때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더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빅데이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그렇죠? 자, 그리고 아주 자기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지나친 음주를 계속해서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물남용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아까 그 한 교수님께서 약을 따로 구해서 약물남용하기는 힘들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시고, 대부분이 그 약을 조울증 약을 먹으면 이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업된 기분, 그러니까 오락부장의 10배의 그런 기분을 다운시켜 주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먹는다. 안 먹다가 나중에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탈진을 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여러 투약분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의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평상시에 약을 꾸준히 먹어야 치료가 되는데, 그리고 입원 치료가 가장 좋은데, 입원 치료는 그렇게 뭐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물 치료도 꾸준히 그렇게 먹고 음주를 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약물 남용을 했다라고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공지를 올릴 정도면 이 약물 남용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판 기간, 소송 기간에
치료에 최선을 다했느냐 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봐야 된다. 자, 오늘 저희는 지금 65분 동안 한 교수님의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자료 그리고 최근이 올린 공지사항과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그맨 최군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서 나타나서 충동적인 그런 상황. 사실 우울증보다 조증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과잉 행동이기 때문에 10배, 오락부장의 10배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켜본 개그맨 최군이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대상 2번, 최우수상 1번, 그리고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의 MC를 거의 다 꿰어찼죠.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파트너 BJ라는 MCN 계약을 해서 아프리카 TV에서 스톡 옵션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회사의 스톡 옵션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직원만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들은 다 계약을 하고 단합대회나 공식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지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또 회사 회사를 꾸려서 카메라, 그다음에 편집 이런 직원들 월급까지 주면서 대표로서 또 쿤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10월 13일 판결을 내릴 재판장님과 재판관 세 분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이지만 반드시 성인 남성으로서의 젊은 남성으로서의 반드시 갔다 와야 될 의무입니다. 이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그 소중함,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겠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개그맨 최군의 신체 재검정을 허락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BJ 추적은 시청자와 국민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밝혀보고 싶은 BJ들의 의혹에 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는 sajatv @한메일.net으로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커 검색하시면 하단에 연락처, 팩스번호, 문자, 이메일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되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BJ 추적 3편 최군과 조울증 편은 다음 아고라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저희는 개그맨 최군이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최군의 방송 활동 경력에서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풀고자 할 뿐입니다. 다른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BJ 추적을 끝내면서 저는 이거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그맨 강성범 수다맨이 아닙니다. 자, 2015년 제보 들어온 2015년 개그맨 최군의 스케줄 내용입니다. 2015년 스케줄. 자, 제가 좀 다소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콘텐츠, 게임, 위닝, 발롱도르의 길, GTA5, UFC, 빅쿤 존슨, 한국인 최초 챔피언 되기, 비밀남 게스트죠. 꽃님, 청새끼, 복희, 퓨닛, 전이, 추, 와찡, 부배, 황타지, 김나라, 나는 소미, 미소, 민구 등등등. 게스트 가수 실내 생방입니다. NCR 3회, 신지우 포스맨 2회, 기루 블레이디 그렉 2회, 조은 연지은 포켓걸스,
타이미, 예슬, NS 윤지, 신보라, 제시 3회, 에일리, 서인영 3회, 채연, 김현정, 송하예, 히든싱어, 김진호, 보이스 코리아의 이은미, 키썸 2회, 인순이, 유성은 2회, 게스트 가수 2회 실내 생방, 한지은, 최슬기, 이연윤, 고진영, 오하루, 초추대엽, 리포터 박슬기, 김대범, 곽한구, 체스타, PPL, 임소라, 조세핀, 페북 관종녀, 고말숙, 민구, 미소. 야외 콘텐츠 방송 길거리 인터뷰입니다. 신체 부위 이별 미녀 찾기 칭찬하기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썸남 썸녀 이어주기 홍대 헌팅 미녀들 순천녀 조세핀 스웨덴녀 뉴맥스 댄스팀 노래방 댄스 이명우 수수케 코미디언 김지민 배우 이선빈 핑거 기타리스트 정선호 레이싱 모델 이은혜 윤영빈 박희진 일본 BJ 우라라 수요 커플 가로수길에서는 송하예 배우 유리경 가수 김종욱 찌청녀 뱀녀 민소매녀 모델 이서윤 고기 박종덕 까루 K 누렁이와 흰둥이녀 헬로비너스의 라임 EXID의 정화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미녀 장미 문신녀 2015 미스코리아선 김정진 디자이너 리바 페라리 모델 성이리스 배우 윤수 화려한 유혹의 아싸 이희진 부가티 베이론 롤스로이드 고스트 니콜 정준영 아이유녀 서울대 미녀 삼총사 임소라 유진 프로듀서 원 이멤버 지방투어 부선 서면 인천 9월동 부평 와일드투어 일산 콘텐츠 아프리카TV 인지도조사 홍대 10대 20대 여의도 3, 40대 인형탈 코스프레 인형탈 야외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프레 젖소남 편 바람났네 캡틴 코리아 착한 일하기 카카오틱 엉덩이 캐릭 해나 마사지 체험 신사동 뽑기 투어 최군의 일상 고향 순천 방문 한강 자전거 게스트 가수 야외 방송 술 먹방 피에스타 노래방 데이트 타이미 2015 모터쇼 EXID 인기가요대기 시스타 미디어 뮤직 걸스데이 코빅 이용진 양세찬 홍동명 트리플 악셀 그리고 홍대 호미빙 서인영 카페데이트 블레이드 2회 게릴라 투아이즈 먹방 게릴라 콘서트 서인영 DJ 인사이드 코어 DJ 연습생 쇼케이스 EXID 스텔라 티아라 다이아 게스트 가수 2회 야외 방송 서수경 하우스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안영미 멜로디데이 박명수 4회 G팍 스튜디오 클럽 디제잉 위드 DJ 찰스 라디오 예정화와 함께 클레이 디제잉 위드 빠꾸 찰스 홍대 클럽 도로시 철구엔 지혜부부 배우 유리경 마술사 최현우 매직 인터뷰 리포터 하지영 한밤TV연애 쪼꼬부 가로수 길먹방 박기량 심혜빈 미스코리아 그다음에 노현태 거리의 시인들 여민지 코미디언 정성호 넷째 돌잔치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장모님 김학도 유정승 아나운서 김일중 황재성 현영 힐링 먹방 한나 임지근 비룡 탑걸 모델 퍼포먼스 팀 가로수길 모델 유은지 모델 김나라 로드걸 뒤풀이 미소 한소율 임지우 콘텐츠 대상 축하 뒤풀이 고말숙 필메 K 거루 엄지 게스트 콘텐츠 방송 야외 방송입니다. 레이싱 모델 운동회 허준과 허최 슬랭 가이드 시즌2 랜덤 블로그 먹방 3회 개그맨 이광섭 김원효 모델 이서윤과 영어가회 1회 미라클 이희진 지금 구속됐죠. 미라클 뭐 투자 사기해가지고 1,000억대 지금 구속됐는데 동생도 구속됐고 기획방송 이희진이 쏜다 시청자 노트북 증정 이벤트 2016 슈퍼드래그 레이싱 코리아 반서진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틀리 페러리 스파크 미스코리아 기획방송 실내방송 김정진 한호정 김혜린 야외방송 가로수길 한우 먹방 김정진 박아름 한글날 인사동 만남 김정진 한호정 반포동 데이트 김정진 홍대 족발 먹방 한호정 미스코리아 섬 야유회 이민지 김정진 김혜린 한호정 유정진 강지수 친지수 김규리 소아름 홍대 데이트 김정진 영화방송 인터뷰 친절한 가정부 연송아 무대인사 인터뷰 소셜포비아 변호한 이주승 류준열 1회 스쿨어택 인터뷰 2회 무대인사 인터뷰 위험한 상견례 2 진세현 홍종현 박은혜
전수경, 김도연 2회, 쇼케이스 어벤져스 코스프레, 언론사 시사회 인터뷰, 나의 절친한 악당들, 고준희, 류승범, 류현경, 샘 오추리. 인터뷰 무대 인사 공감 클럽데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 이벤트 돼지 같은 여자 황정음, 이종혁, 최여진, 박진주. 스쿨어택 서부전선 설경구, 여진구, 이경영, 정석원, 김원혜, 정민기. 스쿨어택 인터뷰 비밀, 김유정, 손호준. 인터뷰 어떤 살인, 윤소희, 신현빈. 게임 방송 헝그리 앱, 지스쿨, 허준, 원자연, 윤마. 게임에 빠지다. 아프리카 TV, 히어로즈 오브 스톰 오픈 베타 게임 방송, 철구, 로이조, 대정령, 불량, 한가은, 서유리, 양세영, 한현민, 이재영과 함께 아프리카 TV 버블 파이터 게임 방송 3회, 로이저 보겸, 키썸, 1회는 로이저 보겸, 2회는 키썸, 3회는 조윤호, 오랑캐, 마마무. 자, 일반 홍보 방송, 행사 방송, 제이스 코리아, 전자담배, 모델 박가영, 서한빛. 크레이지 호스걸, 융도옥정, 이야기들, 광고를 부탁해 촬영 현장, 미대영, 최희선, 스포츠요가, 2015 모스터 EXID 초아,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BJ 박현서, 전유성, 최양락, 김준호, 정찬우, 박미선, 김숙, 이동엽, 정명훈, 윤성호, 김인석, 서남용, 홍인규, 노유진, 김준현, 김지호, 허경환, 송병철, 이광섭, 김지민, 변승윤, 이승민, 이상호, 오나미, 김민경, 허민, 박소영, 김희원, 김장군, 송영길, 이상훈, 송필근, 이수지, 김나희 등등. 드립걸스, 안영미, 김미려, 박나래, 최정화, 무스너클 런칭 행사, BJ 전수와 10cm 베이식 등. 몬스터짐, 김정진, 리아, 황철순, 성승원 등. 워킹데드 할로윈 페스티벌 다이나믹 듀오, 뉴풀 빅스 팬사인회 윤성호, 뷰스의 헤어 콘테스트 앤 페스티벌, 아프리카 TV 공중파 케이블 콜라보 방송, SBS 플러스 김구라 전현무, 필살기쇼, 까루, 윤마, 소희짱, 박현서, 미나 AOA, 미나 걸스데이, 미나 빅스 뱀, 홍진영, 홍석천, 황강희, 송은희, 장영란, 이승신과 함께 KBS 어스타일 포유, KBS 플리마켓, 구하라, 카라의 구하라, 시스타의 보라, 슈퍼진의 김희철, EXID의 한희, KBS 오렌지 마말레이드, 설현, CN블레이 이종현, 연극 배우 유승웅, 명량해, 그리고 IMBC 헤요TV, 스텔라, 키썸, 탑독, 윤가은, 키썸, 김소정, 오마이걸, 에이프릴, 김걸리 노래방, 한호정, 김정진. ONG 어쩐지 오늘 오마이걸 김민영과 함께 아프리카 TV 연예인 공식 방송, 크레용팝 쇼케이스 라이브 채팅, NS윤지 업, FT 아일랜드 히스토리, 아이유 전화 연결, 그리고 AOA의 초아 지민, 이윤열 라임, 헬로비너스의 여름, 런던 올림픽 복싱 은메달리스트 한순철, 부하갈 미료, 브랜드 뮤직의 리쉬, 인순이, 키썸, DJ DOPSH, 에어프릴. 아프리카 TV 공중파 이거 했었고, 아프리카 TV 일반 공식 방송, 러브 더 워, K 서윤, 부배, 셀리, 셀링, 한가은, 한슬기, 소희짱, 꽃혜자, 방송의 신, 용느, 수상가족, 소희짱, 이나, 쪼꼬부, 꽃돼지, 만우절, 뻥카의 제왕, 효근, 서윤, 지효, 시링. 지코더 라이브, 나는 BJ다. 네팔 지진 후원금 방송, 유나와 함께 아프리카 TV 오픈 스페이스, 아프리카 TV 워크샵 체육대회, 2015 아프리카 TV BJ 썸머 페스티벌, 프리거 개관식, 2015 아프리카 TV BJ 시상식, 박현서, 유소나, 로이저, 철구, 세 글자, K, 한나, 꽃님, 이슬이, 쪼꼬북, 영자, 1호, 다이아 등등. 샤프리카, 안소미에, 한아름, 송이, 유나라, 소리바다, 비생, 철구, 지혜, 로이조, 이설, 박성현, 김혜린. 로드FC 선발대회 예선 결선, 민구, 미소, 임지훈, 박하, 한소율, 최별한 등등. 아프리카 맥스무비 스타워즈 7 전격 해부 토크쇼, 박혜은 맥스무비 편집장, 김희티랑. 아프리카 TV 저작권 중계방송, 2015 아시안컵, 동아시안컵, 월드컵 예선 축구 허언증 중계, UFC 로드, FC, EPL 허언증 중계, JTBC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 썰전, 마녀사냥, 히든싱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 2일 개그 콘서트 등 VJ 방송 이건 있었고,
그 외에도 유튜브 채널 컨텐츠 제작 또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자, 2015년 최근 스케줄을 소개해드렸고요. 쓰러져 죽겠네요. 예,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스케줄이 지금 이렇습니다. 네, 저걸 다 읽어드렸는데요. 요거 읽어드리니까 80분이 넘어갔네요. 자, 조울증, 특히 조증에는 음주가 좋지 않다. 자, 이 사진은요, 언제적 사진이었을까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최군이 그 수원 인계동에서 고말숙 한채정과 함께한 핵꿀잼 그 장면 사진입니다. 네. 사진들이고요. 자, 이 조울증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에서도 뭐 얼마 전에도 K라는 BJ랑 또 술 먹방을 했고요. 걱정이 됩니다. 자, 걱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게 있나요? 네. 2007년 12월 4일 이제 군대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와서 개그야 새 코너 2배속 드라마의 그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다른 사람 이제 뭐 군대 관련된 코너가 있나 봐요. 뭐 2배속 드라마라 이제 코너를 했나 봐요. 근데 뒤에 가운데 뒤쪽에는 이렇게 V 비슷하게 최군이 나와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국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처방과 함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된다. 이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최군 병무청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법원에 상고심이 있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현명한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J 추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자TV 미디어,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